상상 속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까봐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혹시 집에 불을 켜두고 온 건 아닌지, 문단속은 제대로 못한 것 아닌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 번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도 혹시 바람이 불어 문이 열리면 어떡하지? 창문 너머로 도둑이 들면 하는 생각들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스스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보려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 생긴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경험들이 쌓이며 집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식사 중에 누군가와 손이라도 닿으면 일부러 만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나한테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했고 불쾌하지도 않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길을 걷다가 제 주위의 사람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면 혹시라도 저랑 닿게 될까봐 옷소매를 꽉 쥐고 긴장된 표정으로 굳어있다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주변에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낯선 환경에서 첫 직장과 첫 독립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시적인 어려움일 거라는 위로의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불안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혹시 저만 모르는 저를 둘러싼 일들이 있을까봐 괴롭습니다. 그냥 세상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정말 주변의 이야기처럼 일시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민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민용규 원장입니다. 앞에 환자분의 사례를 잘 봤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힘들 것 같고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여러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집에 불을 켜고 온 것은 아닌지, 문단속은 잘했는지 등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은 강박사고와 실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강박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더 심해지면 누전이 돼서 불이 나는 건 아닌지, 가스가 폭발하는 건 아닌지 같은 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서 야기되는 불안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연자는 식사 중에 옆 사람과 손이 닿으면 일부러 만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불안의 기저에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본성이 있고, 이것들이 통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침습적인 사고의 형태로 불편감을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치려고 해도 잘 떨쳐지지 않고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위축되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생각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이 부분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긴장되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런 사회공포증 증상도 동반이 되고 있고,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2차적인 우울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자의 이야기는 진단적으로는 사회공포증과 우울증이 동반된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사연자 주변의 이야기들처럼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걸까요? 라는 물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응의 문제라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사연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더 큰 불편을 야기하기 전에 평가를 통한 감별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 약물 치료와 지질경 면담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불편감이 2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거나 마인드링크 같은 전문적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